저는 심심 영상이 듭니다. 왜냐면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엄청나게 주가가 출렁출렁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동의하고 만나서 성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왜 누가 죄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고모의 제 고모의 옆집 고등학교 동창 아들, 야 그 내 친구인데 네가 상대방이네. 그러면 정말 죄송하지만 형님 사건 끝나고 연락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안녕하세요. 장예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에스콰이어 6화를 보면서 변호사들끼리 솔직하게 리뷰해보겠습니다. 드라마 속 변호사와 현실 변호사 얼마나 다를까라는 관점으로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이번 6화는 사랑도 심신미하게 될 수 있나가 쟁점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보셨죠? 저는 심심 영상이 듭니다. 아직도 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고 계시니까 그럼요. 한마디 또 영상 편지? 해주세요. 네. 그만해 미친. 켈로이드 설성이랑 일반적인 성관계를 해도 상처가 난다고 쳐요. 그럼 처음을 했어. 처음에 성관계를 모르고 했어. 근데 상처가 생겼어. 그럼 보통 남자들이 그 다음번에 그 사람을 만질 용기가 나지 않는 게 정상 아니에요? 아, 그래서 동의서를 받았다? 아니 사실 그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여기 엄밀하게 하면 뭐 나오진 않았지만 그 남자가 굉장히 그 큰 게임 회사의 CEO죠. CEO로 나와요. 거기에 대표이사 정도면은 사실 성관계 조심해야 하기 된다. 전에 동의서 받을만 해요. 아, 왜냐면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엄청나게 주가가 출렁출렁하는데 그렇다고 결혼도 안 한 남자가 장례 변호사님 표정 점점 어두워지고 나의 감동과 감성을 파괴하는 아니 그래서 감성 파괴자. 동의서를 받는 것도 앞부분에서 애가 좀 이제 좀 이렇게 엔조이하고 버리려고 하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뒤에 그 사람의 직업을 보고 나서 조금 저는 납득이 됐고. 일단 언뜻 생각나는 건 우리 그런 사건들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의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성적인 취향이 좀 과격한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플에서 만났어. 성관계를 하기로 만나기는 했는데 한쪽이 그런 SM 플레이를 원하는 사람이었는데 상대방이 몰랐던 거죠. 그래서 막상 성관계를 하는데 뭐 이렇게 막 목을 이렇게 갑자기 많이 조른다든지 이러니까 이제 상대방은 그런 SM 플레이나 이런 거를 즐기는 입장에서는 그냥 좋아서 한 거예요. 상대방을 힘들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을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얘가 혹시 진짜 이상한 사람이었나? 이래가지고 이제 그게 나중에 고소가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남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동의하고 만나서 성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왜 누가 죄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여자 입장에서는 거기는 내가 동의를 한 범위를 벗어나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보통 유죄가 나오죠. 네. 성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는데 성관계 과정에서 발생한 가학적인 행위, 상해에 대해서 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성관계 자체도 중간에 SM 플레이를 하면서 목을 조르니까 성관계 자체도 중단을 요구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네. 날 때리지만 말고 성관계는 하자 이렇게 되기보다는 그렇지. 이게 이거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데 나 이제 그러면서 갈게요. 갑자기 겁이 나는 거지. 그게 거의 보통 정상이니까 거기서 억지로 그러지 말고 하면서 이렇게 잡아 끌어서 하게 되면 강간치상. 그때부터는 내가 무서워서 말을 못했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근데 그 상황에서 사인을 받았다. SM 플레이를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뭐 사인을 받았다. 그러면 무죄죠. 실제로 술을 안 먹는 대표가 술자리에 왔을 때 왜 저러는 걸까요? 나 진짜 늘 궁금한데요. 어떤 건가요? 왜 자꾸 이렇게 회식에 참여하기 싫은 대표를 자꾸 오라고 강요하고 전화하고 하시는 이거 두 분 다 좀 말 좀 해봐. 왜 자꾸 저한테 전화하시는 거예요? 니들끼리 행복하게 노시면 안 돼요? 이렇게 회식 좋아하는 사람들은 함께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빠지면 막 함께 하고 싶으니까 전화하는 또 거예요. 재밌으시니까. 강정규 변호사를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술 먹고 전화하는 것만 조금 아 윤리규정이요? 많지는 많지 않죠. 한 100 정도 되니까. 윤리규정이 생각보다 좀 촘촘하게 되어 있고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근데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게 불법은 아니고 윤리규정 위반이니까 변협 차원에서의 어떤 징계, 주의, 촉구, 그다음에 좀 더 하면 과태료, 좀 심각하면 면허 정지, 취소까지도 가긴 하는데 윤리규정 위반 갖고 단독 그러니까 법률은 위반한 게 없는데 예를 들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거나 이런 법률 위반 없이 단독 윤리규정 위반으로 뭐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하는 경우는 없죠. 왜냐면 정말 그 정도 되면 감옥에 있어요. 그 변호사가 감옥에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지. 지금 윤리규정 따위는 문제도 안 돼요. 그거는 관심도 없어 지금. 이게 문제지.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이런 짜잘짜잘한 것들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고 과태료 복구하면 대한변협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름을 치시면 그 변호사가 어떤 징계를 받은지 이력이 다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우연하게 만날 가능성은 없고 지인이 연락 오는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 대리, 그러니까 상대방이 친구가 알고 보니까 제 친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직접 지인이면 당연히 뭐 제가 알지만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알고 보니까 뭐 고모의 제 뭐 고모의 옆집 뭐 고등학교 동창 아들. 아, 강남 8학군. 아, 네? 아, 예, 맞아. 예. 그럼 그럴 수 있죠. 참고로 저는 고모가 없어요. 제 아버지 독자세요.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죠. 뭐 고등학교 선배님이 야 그 내 친구인데 네가 상대방이었네. 그러면 정말 죄송하지만 형님 사건 끝나고 연락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명문고 출신이시니까. 그렇죠. 네. 피해가기 어렵죠. 네. 니들 오늘 왜 이렇게 호흡 잘 맞아? 좀 도와주기로 했어. 아 그래? 아 참. 이게 마지막으로 합의하면서 둘이 만나잖아요. 네. 그때 저 여자분이 나오겠다고 해서 나온 건 아니죠? 아니, 얼굴 보겠다고 네, 했으니까 자기가 아 자기가 보고 인정했어. 마무리도 깔끔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원 사건에서 합의할 때 당사를 서로 안 만나게 하는 게 오히려 요청되는 사항 중에 하나고 안 만나고 보통 사인만 해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드라마에서 설정은 어쨌든 한때 좋아했고 사랑했던 사이니까 마무리도 좀 좋았던 기억까지는 간직하고 마무리해라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대부분 소송까지 오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저런 경우는 1000건 중에 한 건이나 있나 거의 원수가 돼서 끝나는데 글쎄요 얼굴 보고 그러니까 저 여자분이 화난 포인트가 지금 정리를 해보면 자기가 그 피부에 연약한 피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피부의 상처, 모델 일에 치명적일 수 있는 피부 상처를 감수하고도 그 남자와 관계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 남자가 뭐 그 피부 질환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헤어지자 요구를 해서 하고 또 다른 여자랑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화가 나서 나를 이렇게 이용하고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삼기 위해서 변호사를 찾아갔다가 결국 170표를 제한받는 이야기. 그러나 실기만 받았다. 170표를 다 받지 않았잖아요 지금. 거기서 공을 한 12개 정도 썼으면 이게 갑자기 그 하나로 드라마가 12편이 나오는데 실비만 적으셔서 네, 결국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현실은 더 복잡하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보는 게 드라마만의 또 다른 재미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